안녕하세요, 따수밀기입니다. 오늘은 관계 중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분별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키우고 힘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잘못된 자기애는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수치심에 반응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마음에서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남들이 알 때만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잘못을 들키면 화를 내고 책임을 돌리지만 혼자만 알면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라온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가치를 내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불안정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합니다. 관계 초반에 그들은 달콤하게 행동합니다. 당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고 칭찬과 존경의 말과 행동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단점을 들추고 없는 문제까지 꾸며내 공격합니다. 결국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책임을 떠넘기거나 가족 안에서 늘 네가 문제라고 몰아가는 상황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양한 얼굴을 가집니다. 첫째, 겉으로 화려함을 과시하는 유형입니다. 명품과 성취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가까워질수록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둘째,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유형입니다. 겉으론 소심해 보이지만 속은 세상 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억울하다며 원망하고 누군가 지적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유형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거짓말과 충동적 행동을 반복하며 공감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선행으로 포장하는 유형입니다. 봉사와 기부를 앞세우지만 진짜 목적은 칭찬과 주목입니다. 다섯째,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우는 유형입니다. 종교나 윤리를 강조하며 상대를 심판합니다. 상대를 나약하다, 게으르다 규정하며 스스로 우위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꾸 혼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가스라이팅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현실 감각을 흔드는 심리 조종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분명 잘못된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상대가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몰아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알았던 사실이 반복적으로 부정당하면 어느 순간 내가 잘못 본 걸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직장에서는 약속을 어겨놓고 오히려 네가 제대로 안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가 예민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은 다 잘해, 이런 식으로 감정을 축소시키는 것이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상대가 나를 조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스스로를 조종합니다. 맞아,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 자기 가스라이팅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과 불안이 깊어집니다. 심하면 신체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속이 불편하거나 두통이 잦아지고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지만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오래된 스트레스가 뇌와 몸을 흔드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인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하는 조종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절반은 해결됩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믿으세요.
이유 없이 몸이 불편하다면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번쯤 해주고 넘어가면 그 다음엔 더 큰 요구가 옵니다. 해줄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기 가스라이팅을 멈추세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지지망을 만드세요. 친구, 가족, 전문가와 대화하면서 객관적인 시선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맞춰주는 사람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용서하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잘못을 반복해도 상대가 받아주면 자신이 해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남을 돕고 싶은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연민을 자극해 상대를 관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오히려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선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내가 사라집니다. 어떤 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거절하고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잘못된 조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의 자존감을 지키겠다. 나 자신을 믿겠다. 이 다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작아진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켜야 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따수밀기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 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수밀기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